지금 부자가 되는 게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다는 말 듣자마자 기분이 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성실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은 착한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돈을 줍니다. 그 규칙이 어디에 박혀 있냐면 QLD와 TQQQ 차트에 박혀 있습니다. QLD와 TQQQ를 켜는 순간 다들 똑같이 무너집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떨어질 때는 내가 속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팔고 다시 오르면 따라 사고 또 떨어지면 도망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계좌는 깎이고 멘탈은 닳고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결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망하는 방식이라서 생긴 결론입니다. 도구가 문제라기보다 도구를 손에 쥔 사람의 습관이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이 되는 곳에 내 시간을 두지 말고 돈이 되는 것에 내 돈을 올려두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을 현실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함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핑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가 세상 탓이 아니라 내 습관 탓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아픕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더 복잡한 비법을 찾습니다. 차트 비밀 신호, 급등주, 코인 한방, 부동산 급매, 누가 알려주는 내부 정보. 복잡한 길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실패해도 변명이 생기니까요. QLD와 TQQQ는 그 변명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너무 솔직하거든요. 오를 땐 가차없이 올라가고 빠질 땐 가차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건 도박이다. 그런데 본질은 다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이라는 성장 엔진에 레버리지를 얹어놓은 것입니다. 성장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한 이 도구는 시간이 편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편이 된다는 말은 견딘다는 말이 아니라 규칙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장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이걸 견디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씩 움직이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일상이 망가집니다. 잠들기 전에 확인하고 새벽에 깨서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확인하고 회의 중에도 손이 갑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투자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게 만들면 계좌는 결국 시장의 먹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잔인할 정도로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QLD와 TQQQ는 사고 버티는 게 아니라 사고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이란 말은 매수와 매도를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물으십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합니까? 언제 팔아야 합니까?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이 질문은 한 번에 마치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한 번에 마치려는 욕망은 레버리지에서 가장 먼저 죽는 습관입니다. QLD와 TQQQ로 돈을 벌려면 본능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올라가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반대로 해야 생존합니다. 올라갈수록 천천히 줄이고 떨어질수록 천천히 모읍니다. 단 아무 때나 떨어질수록 모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꺾일 때를 기다리고 그 꺾임을 확인하고 분할로 들어갑니다. 이 한 줄이 레버리지의 생사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반박하십니다.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녹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횡보장에서 녹는 건 방향이 없는데도 레버리지를 풀로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횡보장에서 녹지 않으려면 내 레버리지 포지션이 언제 공격 모드이고 언제 방어 모드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레버리지는 내 계좌를 조금씩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을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 멘탈이 먼저 무너져서 손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QLD와 TQQQ를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두 개의 모드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QLD는 중간 기어입니다. TQQQ는 최고 기어입니다. 최고 기어를 항상 밟고 달리는 운전은 사고를 부르는 운전입니다. 고속도로가 뻥 뚫렸을 때 최고 기어를 넣어야 합니다. 길이 막히고 빗길이고 시야가 안 보이는데도 최고 기어를 고집하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입니다. 레버리지는 용기가 아니라 타이밍과 규칙의 문제입니다. 그럼 타이밍과 규칙을 어떻게 만들면 좋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대부분은 QLD와 TQQQ를 종목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고수는 QLD와 TQQQ를 보기 전에 먼저 QQQ를 봅니다. 본주를 먼저 봅니다. 본주가 살아있으면 레버리지도 살아납니다. 본주가 꺾이면 레버리지는 더 크게 꺾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QQQ의 흐름입니다. 방향이 위냐 아래냐, 추세가 살아있냐 죽었냐,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행동이 단순해집니다. QQQ가 상승 추세를 회복하는 구간에서 QLD로 먼저 들어갑니다. 시장이 확실히 강해지는 구간에서 TQQQ 비중을 올립니다. 반대로 QQQ가 흔들리고 꺾이는 구간에서는 TQQQ부터 줄입니다. 이걸 감으로 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당신만의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평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일정 기간 평균 위에 있으면 공격, 아래로 내려가고 회복이 지연되면 방어. 이렇게 단순한 스위치 하나만 있어도 레버리지의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평선만 믿고 가도 됩니까? 이 질문의 진짜 속뜻은 나는 생각하기 싫고 누가 정답을 줬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은 정답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현실 감각이 딱 여기서 갈립니다. 현실은 늘 애매합니다. 그래서 원칙 하나로 끝내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레버리지에는 두 겹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단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계획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둘째, 현금 완충입니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현금이 없으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인질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추가 매수도 못하고 생활비가 흔들리면 강제 청산까지 이어집니다. QLD와 TQQQ를 장기로 운영한다는 건 결국 현금 흐름을 장기로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방법이 두 개뿐입니다. 소득을 폭발시키거나 자산을 복리로 굴리거나. 소득 폭발은 시간이 걸립니다. 복리는 오늘부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작은 사람일수록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LD와 TQQQ를 시스템으로 만들면 당신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지 않아도 돈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QLD와 TQQQ를 흥분의 도구로 쓰면 당신이 돈을 벌려고 들어갔다가 감정을 잃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운영 시나리오로 갑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레버리지부터 사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은 대부분에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으로만 레버리지를 한다. 이것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중간입니다. 고정 루틴을 만듭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 정해진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만 추가 카드가 열립니다. 추가 카드는 미리 정해둔 현금 완충에서만 나옵니다. 즉흥적으로 통장에서 끌어오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 레버리지를 도박에서 투자로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QLD와 TQQQ는 수익이 났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익이 나면 규칙을 버리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넣고 싶어지고 더 당기고 싶어지고 이때 레버리지가 계좌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의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 혹은 일정 구간에서는 일부를 현금화한다. 일부를 방어 자산으로 옮긴다. 일부를 다음 조정용 현금으로 남긴다. 이렇게 수익을 수익으로 끝내지 않고 수익을 다음 기회로 바꾸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여기서 갈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익이 나면 소비를 떠올리고 부자는 수익이 나면 구조를 떠올립니다. 이제 레버리지 반대파가 가장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대폭락 오면 끝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폭락 오면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대폭락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대폭락이 오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비중입니다. 당신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비중으로만 레버리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은 숫자보다 심리로 정해집니다. 내가 반토막이 나도 규칙대로 살 수 있느냐? 내가 더 빠져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주변이 뭐라 해도 내 루틴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들고 가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되면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 생존이 안 되면 기회는 와도 못 잡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들어갈 생각이니까 두렵습니다. 분할이면 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장기라면 지금이 비싸든 싸든 핵심은 루틴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가격은 사건이 되고 루틴이 없으면 가격은 공포가 됩니다. 그럼 루틴이 뭐냐?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내 기준 차트는 QQQ다. 둘째, 내 진입은 분할이다. 셋째, 내 마음은 자동화다. 자동화는 앱이 해주는 자동화가 아닙니다. 내 행동을 미리 결정해두는 자동화입니다. 상승장에서 흥분하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락장에서 공포가 오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 뉴스가 터지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걸 미리 적어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면 감정으로 움직이는 군대는 전쟁에서 집니다. 규율로 움직이는 군대만 이깁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QLD와 TQQQ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당신의 본능을 먼저 꺼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급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은 욕망, 손실을 못 견디는 회피, 수익을 과신하는 자만. 레버리지는 시장을 이기는 도구이기 전에 나 자신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부자는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가난은 규칙 없이 반응하고 감정대로 움직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QLD와 TQQQ에 연결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두 종목은 당신에게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줍니다. 현실을 볼 것인가, 환상을 볼 것인가. 현실을 보면 변동성도 비용이고 조정도 과정이고 장기라는 말이 책임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 오늘의 캔들 하나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현실을 택한 사람은 결국 자산을 소유하게 되고 환상을 택한 사람은 결국 차트를 숭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마음속에 이미 불이 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나는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 나는 내 아이들 세대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면 QLD와 TQQQ는 엄청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만으로 차는 가지 않습니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핸들이 기준이고 브레이크가 비중이고 연료가 루틴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차트를 예언서로 보지 마시고 체크리스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내 기분을 바꾸게 하지 마시고 내 규칙이 시장에서의 행동을 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LD와 TQQQ를 한 방이 아니라 구조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조가 생기면 시간이 편이 됩니다. 시간이 편이 되면 복리가 편이 됩니다. 복리가 편이 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단순한 반복이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QLD와 TQQQ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이 아니라 당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실 분만 이 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